남겨진 사람들에게는 떠난 사람에 대한 기록, 그에 대한 것들이 의외로 적다라는 걸 알게 돼요.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을 떠날 때 내가 누구인지 남길 수 있는 게 의외로 거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뭘 가지고 뭘 기록할 건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줄의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내년쯤에 이걸 보고 계실 때가 2024년 연말일 텐데요. 2025년 초에 제가 책을 한 권 내려고 열심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나를 위한 마지막 프로젝트, 우리가 기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매일 일기 쓰시나요? 연말이 되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다이어리를 구매하실 거예요. 아마 2025년도에 새롭게 스케줄도 기록하고 나의 간단한 일상도 기록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보통은 신년 준비가 되죠. 근데 다이어리를 사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어떤 나에게 의식인 것도 돼요. 신년을 준비하는 실용적인 면도 있지만 정신을 무장하는 것, 또 새롭게 신년에 대한 기대 이런 것도 표현이 되는 거죠. 하루 단위로 생성되는 에피소드와 그날 의미 있는 일들을 적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렇게 기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게 한 사람의 어떤 기록이 되는 거죠. 역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 내일이 예정된 내일이 있을 때 이런 기록들이 힘을 발휘하게 될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를 기록하게 되면 결국은 이것들이 나에게 어떤 반성, 또 어떤 계획, 이런 나에 대한 다짐, 그래서 짧은 글들을 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의 역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내 앞에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만일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쓸 것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 날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어느 한정된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쓸 것인가? 사실 계획을 세우는 건 어렵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나에게 일주일이 남겨져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일주일 이후의 계획은 무의미하고 그렇다면 뭘 써야 되냐? 그러면 지나온 일들을 써야 되는 거냐? 막막하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오늘 얘기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약간 여러분 무슨 얘기냐 갑자기 연말인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연말이니까 드릴 수 있는 얘기예요. 이제 끝이 다가오고 연말이 다가오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새롭게 나갈 건가 이런 계획들 하실 텐데 이때 그러면 우리는 끝에 진짜 끝에는 어떤 걸 기록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기록해야 되나? 죽음을 앞두고 기록을 남기는 것은 사실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세상에 남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유산으로 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죽음에 임박했을 때 단번에 지나온 삶을 정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여러분 사실 자기 자신을 정리하는 게 언제쯤 정리해 보세요? 전에 이제 승진할 때 저희 이제 대학에서도 승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때 한 4년, 6년 단위로 이제 승진을 몇 번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정말 많은 것들을 정리를 하게 돼요. 4년, 6년 정리한 것도 그거 쉽지 않아요. 한 달 여유를 주는데도 업적, 예를 들면 내가 얼마나 논문을 많이 썼는지, 얼마나 교육을 많이 했는지, 또 얼마나 사회적으로 봉사를 많이 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불과 4, 5년, 6년간의 일인데도 이거를 단숨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살아왔다면 그걸 정리한다는 건 사실상 굉장히 오래 걸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의미 있는 기록을 우리가 틈틈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자신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은 꼭 죽음을 앞두지 않더라도 평소에 자신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은 삶을 정리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소통 창구다. 그래서 왜 기록을 해야 되냐라고 누가 물어보시면 단번에 정리가 안 돼요. 우리가 어느 시기에 자 이제 우리의 30대를 정리해볼까? 우리의 20대를 해볼까?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사실상 어려워요. 6년 동안 그 한정된 범위만을 정리하는데도 한 달이 넘게 걸리는데
이게 나의 20대, 나의 30대, 나의 인생? 사실상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생각나는 걸 조금씩 기록을 해야 된다. 또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까? 여러분 혹시 불가리아에 네크롤로그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블로그는 아시죠? 로그 그러면 뭔가 기록하는 거 아니야? 네크로는 여러분 시체라는 뜻인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네크롭시 그러면 이게 오톱시, 즉 부검이라고 부르고요. 이상한 단어지만 네크로필리아 그러면 시체 애호증. 왜 그런 단어 아니냐고요? 법의학하잖아요. 그래서 네크로는 시신인데 네크롤로그라는 독특한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 돌아가신 분을 인쇄를 하는 거야. 공고를. 무슨 공고를 하는 거냐? 이분이 어떤 분이고 이분이 과연 누구신가? 그리고 벽에다 붙이는 거야. 보통 인물에 대해서 벽에 붙이는 건 언제 보셨어요? 수배전단. 이렇게 보통 안 좋은 일일 때 붙이는 건데 불가리아에서는 애도를 표현하는 장례 방식으로 몇몇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신분의 부고를 벽에다 붙인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90년대에는 과외구예요 해갖고 저는 어디 대학교 다녀요 이렇게 가위질 해갖고 이렇게 똑똑 뜰 수 있는 거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걸 이제 돌아가신 분이 누구신가 이걸 붙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왜 붙이냐? 세상을 떠난 고인에 대해서 슬픔을 표현하고 또 그를 아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고인을 오랫동안 기억하려는 노력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추모하는 방식도 삶과 죽음이 연결이 되는 거죠. 더불어 고인을 추모하는 슬픔과 공유하는 이 네크롤로그가 떠난 사람과 남겨진 사람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제가 이 네크롤로그를 왜 말씀드렸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마음속으로 남고 싶은데 남길 수 있는 게 의외로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네크롤로그 얘기한 거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뭘 가지고 뭘 기록할 건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유명한 학자분 하나 제가 소환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칼 세이건이라고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천문학자죠. 카즈모스, 그러니까 코스모스라는 책 저희 집에도 있는데 코스모스는 한 권쯤 있을 만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쭉쭉 넘기면 그림만 봐도 그리고 별 이름만 봐도 저기 센타우리 멀리 떨어진 B135 이런 별들을 보면 그 그림들을 보면 뿌듯해져요. 이 칼 세이건은 창백한 푸른 점, 페일 블루 닷이라는 지구를 표현하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인류에 대해서 철학적이고 뭔가 우주적인 관점을 제시한 일종의 철학자이기도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한 거냐? 제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릴 책이 하나 있는데 초월하는 뇌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도 인용이 된 유명한 부분인데 별과 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결국 우주로 돌아간다. 이거를 순환론적 관점으로 보셔도 되고 부처님 관점으로 보셔도 되고 기독교 관점으로 봐도 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게 된다.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천문학자적인 유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1996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14살. 사망 당시에 14살에 샤샤 세이건. 14살이면 어때요? 아빠가 돌아가시면 가장 슬플 나이 때죠. 청소년기죠. 아빠 하고 싫어 막 이러고 방문 팡 닫아도 아빠가 필요할 때예요. 그때는. 근데 그때 아버지가 떠났으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겠어요. 아버지를 자주 만나는 꿈을 그때부터 꾸고 지금도 꾼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사샤 세이건이 쓴 에세이가 있는데요. 우리 이토록 작은 존재를 위하여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탄생, 성장, 결혼, 죽음 등 인간생의 중요한 사건들을 자연의 순환과 연결해갖고 일상의 소중함을 강조한 책이에요. 아버지랑 똑같죠? 아버지도 우리도 결국 우리가 태어난 별에 돌아간다라고 했는데 이 딸 사샤 세이건도 역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와 같은 순환적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가장 인상적으로 본 부분은 아버지와의 추억을 다룬 부분이었어요. 그 글을 보고 있으라면 세상을 떠난 이의 기록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이,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는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집착이라고 부르시면
저는 좀 슬프고요. 저는 그냥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따뜻한 마음으로 내가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샤 쉐이건처럼 그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그리워하고 저도 몹시나 떠나신 제 사랑하는 분을 지금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계속 우주적으로 남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기록을 남기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샤 세이건은 그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의 기록 덕분에 아버지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 함께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은 아버지가 쓴 글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글을 읽을 때마다 사샤는 아버지와 연결되는, 아버지는 저기 우주에 있죠, 지금 다시. 그렇지만 연결되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사실 영상이나 사진 등이 있어서 저도 영상을 가지고 있고 사진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도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를 오히려 남기기 편한 세상이 됐어요. 다만 이 기록 중에서 나의 말, 그리고 나의 사진, 나의 영상, 이것도 참 소중한데 내가 남긴 나의 생각은 그의 글로서 가장 잘 표현된다고 생각이 돼요. 기록이 있다면 이 기록을 통해서 그의 생각, 그는 누구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였고 그를 소중히 따뜻한 마음으로 기억할 수 있고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깊게 제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칼 세이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죽음을 단순한 종말로 보지 않고 삶의 의미를 찾고 서로의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피할 수 없죠. 사실 죽음이라는 거는 피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삶을 가치 있게 살고 서로를 이해하고 죽음을 통해서 이걸 완성해 나가자. 사실 톨스토이적 사고방식인데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이 방식인데 이게 삶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죽은 자와 살아있는 사람을 잇는 기록으로서 남긴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장례식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방식으로 치르고 싶나요? 혹시 음악을 틀고 싶나요? 틀 수도 있겠죠. 그래서 꼭 왔으면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고 자신만의 이상적인 결혼식을 여러분 다 꿈꾸시는 분도 있죠. 머릿속에 아련하게. 그리고 자신만의 스타일의 장례식도 아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그랬을 때 지금보다 아마 우리 때는, 지금은 아마도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게 전통적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금 이걸 보신 분들은 난 좀 다르게, 조금 더 나만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다양한 가치관에 따라 다른 장례 문화가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살아있을 때 자신의 장례식을 치른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친숙히 알고 계시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의 실제 주인공인 모리 슈워츠입니다. 모리 슈워츠는 루게릭병을 앓았어요. 루게릭병이 우리 의사들은 아마이오트로픽 라테랄 스클레로시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아주 고얀 병이에요. 서서히 근육이 약화되고 숨도 좀 쉬기 어려워져요. 마지막에는. 그런 병인데 이 모리 슈워츠 교수는 사회학 교수였어요. 그리고 심리치료사로도 일했었는데요. 루게릭병 발병 이후에 집필한 책이 유명해져갖고 토크쇼 나이트라인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이제 미치 앨범이라는 사람이랑 만나게 됩니다. 미치 앨범은 사실은 제자예요. 이제 스승님이 안타까운 병에 걸렸고 또 유명한 책을 쓰고 또 그 안타까운 사연이 우리로 따지면 큰 유퀴즈 같은데 만약에 나온 거라고 생각해봐요. 연락이 돼갖고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화요일마다 스승님인 모리 슈워츠와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고 많은 기록들을 남기게 되고 그가 떠난 다음에 세상에 책을 남긴 게 바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입니다.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모리 슈워츠는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다음에 끝이 정해져 있으니까 자신의 특별한 생전 장례식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동료의 장례식에 참석한 이후에 고인이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누는 좋은 말들을 듣지 못하는 게 사실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참 좋은 분이었는데 그리고 생애 바쁘다가도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멀리 있던 분들도 찾아오게 되잖아요. 근데 막상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분에 대한 좋은 말을 하는 거를 정작 돌아가신 분들은 듣지 못하는 거, 이거를 모리 슈워츠가 너무 안타까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집에서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을 초대해서 추도사를 낭독하고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생전 장례식을 한 거예요. 웃음과 눈물이 함께하는 감동적인 시간이자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하는 마지막, 그리고 충분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삶을 축하하고 사랑을 표현하며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방식이 아니었나. 생각해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는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셨겠죠. 또 주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또 이웃들이 그의 탄생을 축하하고 했는데요. 마지막에도 그렇게 축하를 받고, 뭐 축하할 일은 아니죠. 이제 세상과의 단절이긴 하지만 좀 더 따뜻하고 사랑을 느끼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아마 모리 슈워츠의 바람이 아니었나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죽음을 생의 마지막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죽음의 과정을 삶을 재발견하고 다른 사람과 가치를 나누면서 죽음을 항상 의식하는 일, 늘 죽음을 상상하는 모리 슈워츠에게 삶이 마지막에 좀 자유로운, 날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아닌가. 저도 제 사랑하는 분이 마지막에 그동안 못 만났던 분들을 막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달인가는 정말 꼭 보고 싶었던 어렸을 때 친구, 막 이런 분들을 모셔갖고 즐거운 얘기를 나누고 함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모리 슈워츠 박사도 그 계획이 아니었나 싶고요. 모리 슈워츠 박사가 죽은 이후에 그의 생전의 제자 미첼 앨범이 매주 화요일에 만난 제자 이 글을 쓰게 돼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거죠. 그는 삶의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세대를 뛰어넘고 뭔가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지혜를 전달했고 사회 문화적으로 중요한 맥락, 역사적 자료로서 이 글이 전달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기록이라는 게 중요하다. 남은 이들에게도 슬픔을 극복하고 그를 좀 더 사랑하고 그의 마지막을 기릴 수 있는 분명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야 그거 유명한 사람 아니야? 모리 슈워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써서 유명해진 분이긴 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삶에서 대단한 업적이나 깊은 철학을 가질 필요는 꼭 없어요. 그건 어쩌면 그들에게 허락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저도 그렇고 뭐 깊은 철학을 갖거나 뭔가 위대한 업적을 쌓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일상 속 작은 순간들과 경험들이 우리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드는지 그 소소한 자신만의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침에 저 따뜻한 커피를 매일 마시거든요. 빈속에 마시긴 하지만 정말 좋아요. 그때 나 혼자서 깜깜한 새벽에 마시는 커피, 지하철을 탈 때 가끔 지나치는 동네에 약간 다리가 불편한 아저씨 한 분이 계세요. 늘 반대 방향으로 출근하기 때문에 그런 눈인사, 그다음에 저녁 무렵에 혼자 라면 과자를 가끔 먹으면서 소파에서 뒹굴거리면서 보는 책들, 공공장소에서 만나게 되는 저를 알아보시는 많은 분들과의 눈인사, 계절의 변화, 그다음에 친구들과의 가끔씩 만나는 따뜻한 식사,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대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 이런 기록들, 매일 경험하는 이런 것들의 어떤 중요도, 우리가 위대한 업적을 쌓지 않더라도 이런 거에 중요한 가중치를 두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기록에 담아두는 게 어떤가. 뭐 그런 걸 담아. 내가 아침에 커피 마신 걸 담아. 내가 눈인사하는 맨날 나와 출근방에 반대인 아저씨를 뭘 기록해.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록한 삶이 나의 가치가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나의 인생이 되고 내가 또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쌓이는 좋은 가치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없는 내일을 상상하며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쓰다 보면 살아온 인생을 되짚어보게 되고 그때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삶의 가치와 소중한 순간을 발견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의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설정하고 더 충실하고 현재를 살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나의 마지막을 상상해 보면서 꼭 한 번쯤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을 상상해 보면서 내 이야기를 적어보는 게 어떨까요? 업적 적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철학을 적으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냥 오늘 아침에 있었던 것 중에 나한테 강렬하지 않아도 돼요. 의미 있었던, 의미 있지 않아도 돼요. 마음속에 있었던 따뜻한 이야기들 하나씩 기록해보는 게 어떨까요? 흩어져가는 연말들 오로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시고 차분하게 보내시면서 내년을 더 긍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